안녕하세요, 라니학사입니다. 약국에 있다 보면 여름이 오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시는 고객분들이 부쩍 무좀 외용제를 찾으시는 경우가 바로 여름이 오는 때입니다. 물론 여름이 오기 전부터 좀 사용을 해서 여름이 깨끗하게 손과 발을, 특히 발이죠, 그렇게 샌들을 신을 때도 그렇고 깨끗한 발 유지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돼서야 알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좀 봐야 하는데 말이죠. 이 무좀균이 참 치료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무좀균 자체가 좀 독한 녀석이기도 하고 잘 숨어 있기도 하고 또 재발도 잘 되고 감염도 잘 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잘 치료하기 힘든, 완치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치료에 대한 접근법을 좀 잘못 알고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무좀 치료의 올바른 방법,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좀이 어느 부위에 발생을 했는가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외용제의 제형이 달라지는데요. 손이든 발이든 피부 부위에는 크림이나 연고, 겔 같은 타입이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손톱이나 발톱 같은 부위에는요, 우리 조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네일 라카 타입의 가장 유명한 건 풀케어 이런 제품들이 있죠. 그전엔 로프록스 네일 라카라든가 로세릴 네일 라카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풀케어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원케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회사별로 아주 많은 같은 성분의 같은 네일 라카 제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손과 발 무좀과 손톱 발톱 무좀에 쓸 수 있는 제형은 좀 구분을 해서 써줘야 한다는 것. 그런데 아직까지도 비용상의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이 무좀균이나 저 무좀균이나 같은 거 아닌가 생각하셔서 그냥 무좀 연고, 무좀 크림 한 가지만 사서 손톱 발톱까지 바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그렇게 하면 아까운 무좀 외용제만 좀 낭비를 하는 셈이고요. 손톱이나 발톱 무좀은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꼭 어느 부위에 발생했는가를 구분해서 써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요, 이 무좀이 병원에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할 정도인지, 아니면 약국에서 그런 무좀 외용제를 발라서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약국에서 취급하는 무좀 치료제, 무좀 외용제 같은 경우에는 초기 무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초기 무좀이라고 하면 일단 손톱이나 발톱 같은 무좀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외관상으로 봤을 때 50%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 때, 50% 미만으로 각질이 형성되거나 무좀균이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좀 변성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그런 네일 라카 같은 것으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먹는 약을 함께 복용을 한다던가 다른 방법을 같이 써주셔야 합니다. 또 손톱 발톱 외에 몸이라던가 아니면 발, 그런 곳에 생긴 무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질이 너무 두껍게 형성이 되지 않아야 하고요.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염증이 생긴다던가 고름이 생긴다던가 이런 상태 정도가 되면 꼭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가이드라인은요, 어쨌든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완치가 될 때까지는 발라주셔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외관상 완치가 된 것 같아도 안에 숨어있는 무좀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바르고 마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그래서 자꾸 또 재발하고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손이나 발 무좀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8주 정도를 보고요. 그리고 손톱 발톱의 경우에는 훨씬 길어요. 손톱의 경우에는 24주에서 32주 정도. 그리고 발톱은 그 성장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또 물론 나이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납니다. 한창 성장기 아이들하고
그리고 이제 다 성장을 마치고 이제 노화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팩트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52주까지 보고 있습니다. 즉 1년이 넘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네일 라카를 발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이제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좀 부연 설명 드릴 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표 제제가 이제 라미실 크림 있죠. 그리고 라미실 원스 외용액도 있어요. 물론 똑같은 성분의 제형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 상품명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라미실 원스 외용액 같은 경우에 한 번 바르면 그냥 완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라미실 크림을 매일 발랐을 때 13일간 바르는 효과를 라미실 원스 외용액을 한번 바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가격이 좀 비싸죠. 그 부분은 이제 편리성과 맞바꾸는 셈이 되는 거고요. 이 라미실 원스 외용액의 경우에는 바르실 때도 주무시기 전에 깨끗하게 씻은 발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우리가 외관상 보기에는 한쪽 발에만 무좀균이 있는 것 같아도 양쪽 발을 다 같이 발라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바르실 때도 이게 발이라고 생각하면 발바닥에만 바르시는 게 아니라 이 발 등 부분 있죠. 여기까지 한 1.5cm까지 덮을 수 있도록 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막이 형성이 되어서 그게 이제 13일간 그 각질층에서 살균 작용을 나타내서 진균들을 죽이는 작용을 하죠. 또 한 가지 무좀 외용제 중에서 많이들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라미실 크림과 카네스텐 크림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게 더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성분 자체가 계열이 다르죠. 라미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리라민 계통이고 카네스텐 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졸 계통이죠. 라미실 크림은 털비나핀이라는 성분인데 그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기간을 좀 짧게 잡고 치료가 가능하고요. 카네스텐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게 보고 2배 이상, 이제 4주 이상 보고 치료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라미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 곰팡이균을 죽이는 직접 살균 작용을 갖고 있는 반면에 카네스텐 크림 같은 경우에는 살균은 아니고요. 정균 작용이라고 하죠. 곰팡이균이 더 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단 그렇다고 이 라미실 크림이 무조건 좋으냐면 그게 아니고요. 이제 15세 미만인 경우나 임산부, 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이 털비나핀 제제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카네스텐, 클로트리마졸 이 성분을 쓰셔야 하겠죠. 또 라미실 크림과 카네스텐 크림의 차이라고 한다면 라미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피부 사상균의 효과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무좀에 걸렸다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이 이 피부 사상균이기 때문에 보통 1차적으로 라미실 크림을 바르는 거고요. 카네스텐 크림 같은 경우에는 피부 사상균뿐만이 아니라 칸디다균이나 효모균에도 그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칸디다성 외음염, 질염 이런 경우에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산재의 경우에는 아기들의 기저귀 발진에도 쓰죠.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것 이런 정도의 차이를 알아두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직까지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제발 식초에 발 담그시는 거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노안까지 섞어서 발 담그는 거 하시지 마세요. 네, 좋은 약들 많으니까요. 그 약들 이제 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약국에서 치료가 가능한 정도 같으면 약사님과 상의를 통해서 꾸준하게 완벽하게 치료하시고요. 그 뒤에 재발하지 않도록 대중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거기에 발매트 밟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가족분 중에서 그런 무좀균 있으신 분 있으면 수건이라던가 그런 부분 다 각자 쓰셔야 한다는 것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좀이 있으시다면 부지런히 치료하셔서 본격적으로 한여름 될 때는
깨끗한 뽀송뽀송한 발로 예쁜 샌들이나 멋진 신발 신으시고 바캉스 가실 수 있는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